자,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시험 5과목 화학설비 이온방지기술 8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특수화학설비 계측장치로 먼 것은 여기서 뭐 암기사항입니다.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온유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거 비중계는 상관이 없죠. 82번 문제입니다. 불연성, 불에 타지 않은 물질이지만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액체. 자, 이온물이죠. 이온물에 보시면 뭐 산화성 고체가 있고 산화성 액체가 있는데 그 자체로는 연소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연소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온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산소는 어떤 개념이죠? 우리가 연소 반응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있죠. 자, C라는 연료가 있고 여기에다가 산소가 가해지면은 어떻습니까? 연소가 일어나면서 CO2가 만들어지는 게 기본적인 연소 반응이죠. 여기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Q라는 열이 발생하죠. 이것을 우리는 발열 반응 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연소가 일어나니까 연소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열 반응, 연소 반응. 또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액체나 고체 중에 이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산화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염소산. 자, 우리가 이온물 분류법상에서 제6류 이온물로 분류를 하죠. HClO4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가염소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세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틀린 것은 그러면은 숫자 있는 게 답인데 이 지문에 보시면 3번과 4번에 숫자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답입니다. 50% 통과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사항입니다. 아세톤. 전기는 유독함으로 흡입하면 안 된다. 무색이고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다. 그 다음에 비중이 0.79이므로 물보다 가볍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인하점이 마이너스 18도씨입니다. 마이너스 18도씨. 그래서 소량으로 여성분들이 이 매니큐어 칠하고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하고 다른 색깔로 매니큐어를 칠하고 싶을 때 아세톤 용역으로 이렇게 기존의 매니큐어를 이렇게 지우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하점이 있고 발하점이 있습니다. 인하점은 마이너스 18도씨, 발하점은 얼마입니까? 538도씨네요. 538도씨. 이 발하점은 스스로 연소가 일어나는 상태의 온도. 자, 84번 문제입니다. 화학 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정한 유해 인자의 노출 기준의 표시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물론 여러분들 이 노출 기준을 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전기나 가스는 ppm으로 하고요. 에어로졸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공기 중에 아주 작은 물방울. 요즘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를 끼죠.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침이 튑니다. 침이 공기 중에 분산되어 가지고 액체가 에어로졸 상태로 전파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안개, 더 작은 물방울, 안개는 미스트라고 이야기하죠. 미스트. 그래서 에어로졸 그러면은 아주 작은 물방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가스나 전기 상태가 아니니까 무게 단위로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 속에 몇 밀리그램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단위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전기는 ppm, 분진 미스트 에로졸은 밀리그램 퍼 메타 3승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5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참조해서 메탄, 프로판, 부탄의 폭발 범위를 구하라. 자, 여기서 메탄, 프로판, 부탄 다 합쳐보는 그 100%죠. 자, 이것은 르샤틀레의 법칙을 적용을 할 때 순수 혼합 기체로 적용을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한글로 메탄, 프로판, 부탄이라고 주어지고 표현은 분자식으로 주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 분자식의 기본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탄 계열의 분자식의 기본 개념은 CN, HEN 플러스 2라는 기본식을 가지고 합니다. 자, 메탄은 CH4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 기본식에서 N이 1인 경우에는 1 곱하기 2 더하기 2 하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메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에탄은 C2입니다. 자, 에탄 C2H에서 2 곱하기 2 더하기 2 하니까 6이 되는 거죠. 에탄. 그 다음 프로판. 자, 프로판은 C3로 갑니다. 자, H는 2 곱하기 3 더하기 2 하면 8이 되는 거죠. C3H8. 부탄은 C4로 갑니다. 자, H는 2 곱하기 4 더하기 2 하니까 1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실 때는 매푸부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표에서 이 분자 기호를 보고 우리가 가스의 종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는 부탄, 프로판, 에탄, 메탄 순으로 주어지고 폭발 하한계가 주어지고 폭발 상한계가 주어졌죠. 자, 그래서 이것은 르샤틀레의 순수 혼합 기체 공식을 사용해서 두 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발 하한계를 한번 구하고 폭발 상한계도 한번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 혼합 기체 르샤틀레의 공식, 이 공식을 적용해서 하한계하고 상한계를 구해서 이 범위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폭발 범위는 3.45에서 12.58이 되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마 최근에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분자식을 가지고 이 가스의 종류를 찾아내셔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기 요령은 매푸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H4, C2H6, C3H8, C4H10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은 분자식을 식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를 구분하라. 자, 리튬, 칼륨, 나트륨, 황린, 황화인, 정리 뭐 이런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자, 위험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물질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위험물 관리법에서 제1류, 2류, 3류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리튬, 칼륨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나트륨, 뭐 뒤에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리튬, 칼륨, 나트륨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물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칼륨이나 나트륨, 리튬은 물과 반응하면은 수소 기체를 만들어내고 알코올하고도 심하게 발열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물이나 알코올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하고 반응하는 물질에 대해서 물 반응성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반응성 물질. 그리고 이 칼륨이나 나트륨은 이 분말 상태로 있을 때 불이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화성 고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화성 고체다. 자, 소방에서는 이것들이 연소가 일어나면 금속 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속이 불이 붙는다. 금속 화재다. 자, 이것은 원소 주기율표 상에서 제1쪽 원소에 해당이 되고 이것들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칼리 금속. 그래서
물 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이고, 자, 이온물 관리법 상에서는 자연 발화성, 그리고 금수성, 물을 금지하는 물질이다 해서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제3류로 분류합니다. 제3류 이온물로 분류하는 게 리튬, 칼륨, 나트륨 등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아시면은 요거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87번 문제는 제1종 분말 소화액제의 주 성분에 해당되는 것은 탄산, 수소, 나트륨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도리 없이 좀 암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말 소화액제의 종류 제1종 분말 탄산, 수소, 나트륨 NaHCO3 적용 하재는 B, C급 하재.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하재는 A급, B급, C급, 뭐 D급 이런 하재가 있죠. 그래서 일반 하재, 유류 하재, 전기 하재, D급은 금속 하재입니다. 이런 하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 일종 분말은 B급, C급, 유류 하재, 전기 하재에 사용하기가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문제인데 88번 문제는 탄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했을 때 생성물이 옳게 나타낸 것은 탄화칼슘은 보통 CaC2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바이트라고 이야기하죠. 카바이트. 자, 이 카바이트는 물하고 반응하면은 Ca갈로 OH2 수산화칼슘하고 C2H2 아시틸렌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아시틸렌 가스는 뭡니까? 아시틸렌 가스 용접기 있죠. 산소하고 아시틸렌이 결합이 돼 가지고 불을 붙여주면 금속을 녹일 수 있습니다. 또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용단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아시틸렌을 가지고 금속을 용접하는 장치에 들어가는 가스 종류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야간에 뭐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 지금처럼 뭐 전기장치인 배터리가 없는 아주 오래된 시절에는 이 아시틸렌 가스로 이 조명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자, 제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가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이런 작은 통에다가 CaC2 카바이트를 넣고 안에다 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불을 붙여 가지고 밤 낚시할 때 조명용으로 사용을 한 것을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인근 저수지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들어가는 게 카바이트입니다. 이거 다 쓰고 나면은 여기에 해색의 물질이 남아나는데 이 해색의 물질이 수산화칼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산화칼슘은 우리가 콘크리트 주성분 있죠. 콘크리트도 수산화칼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의 그 성질도 수산화칼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산화칼슘하고 아시틸렌 가스가 만들어진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도 최근에 새롭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탄화칼슘은 다른 말로 카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바이트. 자, 일반 시중에서 카바이트 그러면은 탄화칼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9번 문제입니다.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있는 거 1번. 가스 폭발보다 연소 시간이 깁니다. 가스는 빨리 연소가 일어나지만은 이 분진은 좀 천천히 탑니다. 그 다음에 발생 에너지는 가스보다 큽니다. 그래서 연소는 천천히 일어나지만은 그 발생하는 열은 더 큽니다. 1번 잘못된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압력의 파급 속도보다도 하염의 파급 속도가 빠르다.
자, 압력의 파급 속도하고 하염의 파급 속도라는 이야기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이 폭발을 시험을 할 때 이런 배관 속에서 여기에 폭발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P라는 압력이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염이 이렇게 전방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가스인 경우에는 폭발을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압력의 파급 속도보다도 이 하염이 전진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은 가스 종류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압력의 파급 속도보다도 하염의 파급 속도가 느린 것은 분진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된 겁니다. 분진인 경우에는 압력의 파급 속도보다도 하염의 파급 속도가 느립니다. 즉, 하염이 전파되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인 경우에는 하염이 빨리 전파가 되고, 즉 화재가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질인 경우에는 천천히 따라갑니다. 하염이. 자, 그 다음에 3번. 가스 폭발에 비해서 불완전 연소의 발생이 없다. 자, 이 분진은 대부분 석탄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유기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주 성분입니다. 자, 이것들이 산소 반개하고 만나면은 CO라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질 확률이 많죠. 이것을 우리는 불완전 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는 어떻습니까? 유독성 가스이죠. 그래서 가스 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스 중독의 기본 개념은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우리가 혈액 속에 피가 공급이 되는데 헤모글로빈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은 피 속에 산소하고 결합해 가지고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시키기 위한 어떤 운반 역할을 하는 게 헤모글로빈인데, 자, 이 헤모글로빈에다가 산소가 결합하지 않고 CO, 일산화탄소가 결합되면은 우리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독 사고가 일어나죠. 자, 아주 오래 전에는, 지금도 연탄 보일러를 씁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온돌에 연탄 보일러를 많이 썼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썼는데 요즘은 배관을 해서 뜨거운 물을 돌려주지만은, 과거에는 연탄 보일러에서 뜨거운 열기를 구들장 밑에 뜨거운 열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연기통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어떤 난방 설비가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만 해도 저희 집에는 이 연탄 보일러를 사용을 했는데, 배관 보일러가 아니고 연탄 아궁이죠. 연탄 아궁이가 있으면은 여기서 뜨거운 열이 이렇게 온돌 밑으로 들어가서 외부로 배출되는 그런 온돌 방식입니다. 보일러라기보다는 연탄 온돌이죠. 그래서 이 틈으로 이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가지고 사람이 자다가 겨울철에는 각 동네마다 한 명 정도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저도 자다가 이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약 한 3일 내지 4일 동안 구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면은 사망까지 될 수 있는 게 이 연탄가스 중독이죠. 이게 불완전 연소, CO,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위의 분진에 의해서 2차, 3차의 폭발로 파급된다. 요거 맞습니다. 자, 공기 중에 이런 어떤 이 분진들이 막 떠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여기서 한번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전면 폭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면 폭발. 1차 폭발이죠. 1차 폭발이 일어나면 이 하염이 전파되어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분진들이 또 폭발이 일어납니다. 2차. 이 에너지가 또 이렇게 튀어 가지고 또 다른 분진 덩어리들이 또 폭발이 일어나죠. 3차 폭발. 그래서 연쇄적으로 폭발이 파급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 3차 폭발이라 이렇게
합니다. 분진 폭발의 특징.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90번 문제입니다. 가연성 가스 A의 연소 범위를 2.2에서 9.5. 자, 여기서 2.2는 하한계에 해당이 되고 9.5는 상한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한계가 상한계를 알고 나면은 이음도 공식 H는 LFL분의 UFL-LFL. 이때 H는 해저드, HAZARD, 해저드란 뜻입니다. 이음도. 이 공식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9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기 배관 내에 생성된 전기의 누수를 막고 응축수를 자동으로 배출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자, 전기 배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전기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전기가 있으면은 전기가 식으면서 응축수, 즉 물이죠, 물방울. 이 물방울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물방울이 있으면은 이 배관 속에 전기가 잘 통과하지 못하고 압력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많이 발생한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물방울이 이렇게 고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요것만 물방울만 밖으로 배출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우리는 전기 트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 트랩. 그래서 전기는 영어로 STEAM이죠. 스템 트랩. 이 트랩은 덫이라는 뜻입니다. 덫.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부비 트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비 트랩. 적군들이 지나가다가 철선 같은 거 건드리면 그 철선에다가 뭐 수류탄을 묶어 놓는다든가 폭탄 장치를 묶어 놓아 가지고 터지도록 만드는 거. 그게 부비 트랩이죠. 일종의 덫입니다. 덫. 그래서 전기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 트랩.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전기 트랩. 자, 벤트 스택, 뭐 블로우 다운, 플레임 어레스터. 플레임 어레스터는 하연 방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벤트 스택은 뭡니까? 이렇게 꺾어진 어떤 굴뚝 개념. 이걸 벤트 스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벤트 스택은 탱크 내 압력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가스 방출 안전장치. 여기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런 공정시설이 있으면은 여기에 지나친 압력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벤트 스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뭡니까? 안전 밸브를 설치하기도 하죠. 요런 개념. 요게 벤트 스택. 벤트라는 이야기는 꺾어졌다 이런 뜻이고 스택은 굴뚝 배출 장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블로다운은 뭡니까? 응축성 전기, 연료, 열액 등 공정 액체를 빼내고 이것을 안전하게 유지 또는 처리하기 위한 장치. 플레임 어레스트 하연 방지기. 하연 방지기는 이런 벤트 스택을 설치하면은 여기서 하자가 났을 때 거꾸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역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역화. 역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 이게 화염 방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들어오는 어떤 그 하염을 식혀주는, 냉각시켜서 이런 탱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공정시설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플레임 어레스트, 화염 방지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2번 문제입니다. 하론 소화약제의 번호, 분자 시기 주어지고 번호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요 번호 붙이는 요령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재에 메모해 놓았죠. 이 번호 순서가 이렇습니다. 탄, 불, 염, 치 또는 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탄불, 염부. 그래서 탄은 탄소, 불소는 F, 염소는 Cl, 치소는 브롬입니다.
요거 찾으셔가지고 번호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 조건에서 CF3BR이라고 주어졌네요. CF3BR. 자, 요대로 번호를 붙이면은 C가 하나 있으니까 1. 자, 불소 F가 3개니까 3. 염소는 없네요. 없으니까 0입니다. 브롬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1, 1301. 요게 하론 1302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게 이제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첫 번째 있는 거 해설에 하론 1011. 자, 우리가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메탄, CH4 유도체라고 있습니다. 메탄 유도체. 자, 메탄 유도체를 이렇게 구조로 그려보면은 C가 하나 있고 여기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있는 게 메탄입니다. 자, 이를테면 요거 1301, 해설은 1011부터 보겠습니다. 자, 1011은 1치아 1염화 메탄 소화기인데 CH2ClBr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 이 수소 대신에 염소가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수소 대신에 브롬이 하나 들어왔을 때, 요런 모양입니다. 자, 요거 번호를 한번 붙여보면은 탄소가 하나 있고, H가 2개 남아있죠. H2. 그 다음에 염소가 하나 있네요. Cl. 그 다음에 브롬이 있습니다. 요런 분자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 번호 붙여보면은 탄소 1, 수소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불소가 없죠. 0. 그 다음에 염소가 하나 있습니다. 1. 브롬이 하나 있으니까 1, 1011. 이렇게 번호를 붙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C2F4BR2 하론 2402. 요 하론 2402는 이제 메탄 유도체가 아니고 C2H6 에탄 유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탄 유도체. 자, 요건 뭔가 하면은, 자, 탄소가 2개가 있고, 이 탄소에는 각각 이 수소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요게 에탄 구조인데, 자, 이 에탄 구조에서, F가 4개, 브롬이 2개. 자, F가 4개. 요거 대신에 F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브롬이 2개입니다. 자, 브롬이 2개.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분자식으로 적어보면은, 자, C가 2개가 있고, C2H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적는 게 불소죠. 불소. 그래서 F가 4개죠. 하나, 둘, 셋, 넷. F 4개. 그 다음에 브롬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번호 붙여보면은 C가 2개니까 2라는 숫자를 쓰게 되고, 그다음 탄, 불이니까 불이 4개죠. 그래서 2, 4로 적어주고, 염소는 여기 없습니다. 0. 브롬은 2개가 있죠. 그래서 2, 4, 0, 2 이렇게 번호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거 1치아 3브라 메탄 소화기. 이거는 뭡니까? 자, CF3BR. 조금 전에 문제 조건에 주어진 요거죠. 1301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거 1치아 1염화 2브라 메탄 소화기. CF2ClBr. 요거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메탄 유도체입니다. 자, 메탄 유도체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 메탄 유도체에서 F가 2개, 이번에는 F가 2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Cl이 하나 붙어 있고, Cl이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브롬이 붙어 있는 이 구조. 자, 이거 적어보면 순서는 탄불 염치 순으로 적는다 그랬죠. 자, C가 들어가고, 불소가 2개, F2가 들어가고, 염소 하나, 그 다음에 브롬 하나. 요런 구조이죠. 요거 번호 붙여보면은, 자, 탄소 1, 불소 2, 염소 1, 브롬 하나. 그래서 1, 2, 1, 1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있는 거, 4염화 탄소 소화기. 요거는 뭡니까? 자,
이 속에 보시면은 이 H 대신에 전부 염소로 바뀌어진 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CL4라고 적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벌어 붙일 때 탄소를 먼저 붙이죠. 1번. 그 다음에 불소는 없습니다. 10. 염소가 몇 개입니까? 4개. 4. 그 다음에 치소는 없습니다. 0. 1040. 그래서 하룬 1040이라고 번호를 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향후에 이제 분자식이 주어지면은 요 순서로 번호를 붙인다. 그래서 CF, CL, BR 순으로 번호를 붙이는데 그때 없는 경우에는 0이라는 숫자를 쓴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분자식을 보고 번호를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뭐죠? 1301. 이게 정답이 되죠. 9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공정안전보고서의 포함사항 세부 내용 중 공정안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은 안전운전 지침서는 뭔가 하면은 안전운전계획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1번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안전거리는 얼마인가? 10m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해설편에 보시면은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설치하는 경우 안전거리. 조금 전에 문제 조건처럼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이것은 뭐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위공정시설이 있으면은 또 단위공정시설이 있다면은 요 거리, 요게 10m 이격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고, 두 번째 있는 거, 플레스텍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탱크, 위험물질 하역 설비 사이. 자, 요 단위공정시설이 있으면 여기서 각종 배출가스들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 플레어스택, FLARESTACK 플레어스택을 가서 불을 붙여가지고 소각을 시키는데 이때 뭐 이 주변에 또 다른 단위 공정 시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반경이 얼마인가? 2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반경 20m. 즉, 플레어스택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단위공정시설이나 이렇게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저장 탱크라든가 이런 위험물질 하역 설비까지의 이 반경은 20m로 제한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질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사이, 이것도 20m죠. 자, 여기 단위공정시설이고 이 주변에 또 위험물질 저장 탱크가 있다면은 여기 이게 만약에 위험물질 저장 탱크라면은 이 단위공정시설까지 거리를 20m를 하라. 그 다음에 사무실, 연구실, 시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까지도 20m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키워드가 뭔가 하면은 이 단위공정시설과 단위공정시설 사이에는 10m, 이게 너무 멀면은 좀 비경제적이죠. 공장 부지도 많이 차지하고, 요것만 10m이고, 나머지 조건들은 전부 다 20m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0m인 경우에는 요거 하나, 나머지는 전부 20m네요.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5번 문제입니다. 자연 발화 성질을 갖는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자연 발화 그러면 뭔가 하면은, 자,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아도 어떤 물질들이 어느 정도 온도에 올라가면 그 자체로 이렇게 연소가 일어나는 상태. 그것을 자연 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 방법은 4번에 보시면은 가염소산. 자, 이 가염소산은 그 자체가 연소가 일어나는 연소 물질은 아닌데 연소를 도와주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화성 액체라고 이야기하죠. 그 자체는 불이 붙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 자체는 불연성인데 산소를 발생시켜 가지고 산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염소산입니다. 산화성 액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82번 문제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한번 다루었는데 다시 82번 문제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82번 문제에서 불연성이지만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액체는 무엇인가? 가염소산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이. 요게 제6류 이온물입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연소가 일어나는 물질이 아닙니다만은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다. 그래서 산소를 발생시킨다. 우리가 화재의 3요소라고 있습니다. 연소의 3요소. 자, 연료가 있죠. 연료. 가연성 물질, 가연물이 있고 여기에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에너지 점화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연소가 일어납니다. 연소 3요소 또는 화재 3요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가연물이 이 외부 에너지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일정 온도에 올라가면은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연 발화성 물질들은 불이 타는 모든 물질들은 자연 발화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온도에 올라가면은 자, 그래서 이 가염소산은 자체는 가연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5번 문제는 82번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다. 96번 문제 보겠습니다. 펌프 종류 속에서 왕복 펌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기아 펌프. 기아는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기아 구조가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일종의 회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펌프죠. 그래서 회전식 펌프에 해당이 되고 그외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왕복 운동하는 그런 펌프는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경막 펌프 이것들은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그런 펌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어 펌프가 되겠네요. 자, 97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두 물질을 혼합하면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것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앞서 우리가 물반응성 물질이라든가 제3류 이온물, 금수성 물질들은 물하고 반응하면은 수소를 발생시키고 열이 발생하는 그런 이온 물질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물질들에 해당되는 것이 나트륨과 물 요것들이고 그 다음에 가산화 나트륨이나 염산도 반응을 하고 염소산 칼륨과 정린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항화탄소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수용성 물질이죠. 그래서 물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항화탄소하고 물은 위험성이 없습니다. 물속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이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고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제3류 이온물,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는 5% NaOH 수용액, 10% NaOH 수용액 이것을 혼합해서 6% 100kg의 수용액을 만들려면은 각각 몇 킬로그램의 수용액이 필요한가? 이거 수학 문제 같네요. 사실 수학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 양을 X라고 둔다. 자, 그래서 5%인 경우를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10%인 경우를 Y라고 둔다.
그렇고 수학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5%인 경우는 0.05에 해당되고 0.05x, 이 x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요거하고 10% 0.1 곱하기 y를 하니까 얼마가 되었습니까? 6%의 용액이 100g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6%이니까 0.06이 해당이 되죠. 0.06 곱하기 100이 되었다. 이게 일식입니다. 일식이고, 요걸 이제 푸는 거죠. 요걸 푸는 건데,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은, x 플러스 y는 100이 되고, x는 100 마이너스 y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 x하고 y를 더하니까요, 1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100이 되고, 자, 여기서부터, x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00 마이너스 y, x는 100 마이너스 y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식이라고 둔다면은, 자, 이식을 일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이 이식을 일식에 대입을 하면은, 자, 0.05, x는 요거죠. 100 마이너스 y 플러스 0.1 y는 0.06 곱하기 100이 된다. 요게 3식이 되는 거죠.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y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 보면은, 자, 5 플러스 0.05y, 0.05y가 되고, 요게 6이 됩니다. 6. 자, 따라서 y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y 값은 0.05분의 1, 0.05분의 1이 되고, 요 값이 20이 됩니다. 20. 자, y가 20이면은, 자, x 플러스 y가 100이니까, 당연히 x는 8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가 20이 되고, x가 80이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y는 뭐라 그랬습니까? 10%짜리고, x는, 5%짜리죠. 자, 그래서, 5%짜리가 80, 10%짜리가 20, 요게 4번이죠. 이게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문제 다 풀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혹시 다음에 이 문제 또 나오면은 이 숫자 안 바꾸고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다음 문제 또 나오면은 계산기 치지 말고 암기해 놓으십시오.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올 확률이 제가 예측한 데는 약 80% 넘습니다. 물론 이제 수고스럽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숫자를 바꿀 수도 있는데, 거의 이런 문제 다시 나올 경우에는 숫자 바꾸지 않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계산기 치지 말고, 이 방정식 문제니까 그냥 정답 암기해서 계시다가 똑같은 문제 나오면 그냥 정답 찾아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거의 80% 넘습니다. 자, 그 다음 9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출 기준 값이 가장 적은 물질은,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 관련 이 문제가 사실은 산업안전 기사 중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건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건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건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화학은 대부분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법규에 있는 내용들,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론도 아니고 그냥 암기다. 아니면은, 자, 이 가스 중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염소가스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염소가스는 상수도에서 어디에 씁니까? 정수지에서 그 살균 작용을 할 때, 살균 시킬 때 염소가스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을 틀면 어떻습니까? 염소가스가 독성 물질이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데, 벌써 이 수돗물이 운송 과정에서 배관을 통해서 오면서 계속 날아가 버리고, 가정집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틀면 조금 냄새가 날 수는 있는데,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이 염소가스가 가장 노출 기준이 강하죠.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 염소가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물 건조 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단층 건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 설비가 아닌 것은 1번의 경우에는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 가열을 건조하는 경우 내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됩니다. 2세제곱미터는 1세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독립된 건축물로 해야 되고, 자, 2번 위험물이 아닌 경우 액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이 10kg/h, 시간당 10kg이죠. 그래서 5kg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기체 연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 이상. 자, 2세제곱미터이니까 1세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래서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됩니다. 자, 4번은 뭡니까? 전격 용량이 10kW 이상이면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kW는 10kW 이상이기 때문에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된다.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축물의 구조해서 위험물 건조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해서 이렇게 법규상으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공정 설비에서 이 각종 숫자들, 법규에 나와 있는 각종 숫자들을 암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화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이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건설 위험 방지 기술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암기할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암기하는 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은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건설에서 까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건설 계속 해설할 건데 건설 부분은 저를 믿으시고 제가 까락을 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은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